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운명론 22번째 시간으로 고란쌀 봉충으로 이혼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경인년 신사월 병오일 무자시,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49세 되는 무인년 병진월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 운의 기륭과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서 보니까 편제가, 요 편제가 바로 뭐냐면 부친에 해당이 되잖아요. 아버지. 편제는 부친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면 절이 됐거든요. 기가 다 절단이 됐다 이거죠. 기가 하나도 없는 절이 된 상태다 이거죠. 절. 그리고 갑진순중이거든요. 정미병호, 정미병호, 을자, 갑진순중이니까 인묘가 공망이 돼. 그래서 여기가 공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친이 여기니까, 연주니까 바로 1에서 10, 운환에 해당이 되면 연주는 1에서 16세까지 통상적으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주는 17에서 32세 사이, 일주는 33세에서 48세 사이, 희주는 49세에서 말년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인 운환법이다 이거죠. 운환법. 그래서 운환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일찍 기가 전 단절이 됐고 공망이 됐으니까 집에 없던 거죠. 그래서 부친은,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뭐 납치되는 수도 있고 또 행방불명 되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일이 혹시 없으셨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주의 신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일찍 절이 됐으니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떠나셨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병오일주란 말이죠. 병오일주. 그래서 가녀지동이 됐다. 병오일주가 돼서 가녀지동. 천간과 지지가 똑같다 이거죠. 천간과 지지가
똑같다. 병우의 첫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주 안에 고란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고란살. 고란살이라는 것은 바로 고자가 애로울 고자예요. 애로울 고. 애롭다는 것은 혼자 된다는 얘기죠. 나는 바로 난세거든요. 난세난자인데 이거는 바로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새인데 결혼을 상징하는 새예요. 난새라는데 새가 아주 알록달록하고 봉황같이 생겼는데 봉황보다 더 이뻐요. 그런 새가 있는데 그게 짝을 잃었다는 거지. 이게 고란살이에요. 그러니까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은 명봉고란, 사주 안에 고란살이 있는 일주가 있거나 일주가 특히 이제 일주가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봉고란, 록발고면이다. 젊은 나이에 혼자 잠을 잔다 이거. 독수공방한다 이거죠. 독수공방. 이런 아주 나쁜 살인데요. 고란살은. 고란살은 육식합자 중에서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갑인을사정사, 갑인, 을사, 정사, 갑인을사, 정사, 병호, 무, 병호, 무, 무신기유, 무신기유, 그 다음에 신의 임자, 근데 요거는 바로 간여지동이지. 그래서 더 나빠요. 그래서 이런 일주를 놓은 사람들은 바로 고란살. 그래서 이게 고란살이에요. 고란살이 나왔는데 여기에 좌우충을 했어요. 그러고 고란살 외에 또 결혼에 나쁜 작용을 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일시상충이에요. 일과 시가 상충하는 거. 일시상충하는 것도 왜냐하면 일은 바로 배우자 궁이거든요. 이것도 이혼 별거하는. 다음에 일월형충, 일과 월이 형충하는 거. 이런 사주도 이혼 별거. 뭐 사별도 들어가고 여기 납치도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고란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자는 남편이 죽어서 울고 나 이혼하고 이렇고, 남자는 또 여자가 문제가 돼요. 여자가. 그래서 또 서로 울고. 그래서 이 고란살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고란살이 임하면, 사주팔자에 고란살이 임하면 삼명통행에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은 남편이 주고 곡을 하고 남편은 쳐가지고 곡을 하는 흉한 살이다. 일과 시에 고란살이 대립하여 상충하면 고란살이 춤을 추어 부부가 생리사별한다. 일과 시가 상충하잖아요.
일시상충. 그러니까 고란살이 춤을 춘다는. 그래서 이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주에 고란살이 있어서 일시상충하고, 그 다음에 간여지동해도 고분지탄이라고 해서, 병호가 간여지동이잖아요. 천간도 화, 지지도 화, 천간지지가 똑같잖아요. 바로 간여지동하면, 그리고 이 사주는 화가 강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요 인호화고, 그래서 화가 강해요. 그래서 비겁이 대왕하니까 고집도 세고, 그리고 좌우충하고, 좌우충, 일시상충, 필시중은 일월형충, 배정향. 그렇기 때문에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경인으로 봤을 때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오미가 공망이에요. 바로 일과 시가 공망. 그렇게 되면 배우자 궁에, 여기 배우자가 있는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부해로 못한다. 부부해로 못하는 작용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는 원래 고란살이 있고 이래서 원래 일찍 이혼했어요. 이혼했다 이거. 일찍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만 산다 이거죠. 생리사별을 했다. 그래서 고란살이 있어서 남편하고 덕이 없고, 남편의 덕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일찍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해서 자식 둘을 길렀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궁이 원만하지 못하여 생리사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생리사별하거나 부군이 무능하여 부득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이사를 타고난 여성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바로 이런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사별하거나 이러한 작용이 많다. 그랬더니 뭐냐면, 나는 일찍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48세,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무인년에 왔었거든요. 무인년에 왔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무인년에 이제 왔는데,
이 남편은 바로 이제 어떠냐 하면, 이 여자분은 바로 연주가 이제 공망이 맞았고, 또 병신합했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해갖고, (22세) 되게 되면 기묘년이 되거든요. 기묘대운은 바로 22세부터 31세까지 걸리는데, 여기에 바로 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연주로 기준으로 해봤을 때 연주가 바로 인이니까, 인옷을 하게 되면 바로 묘가 도화가 돼요. 그게 도화가 된다. 도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혹시 하시진 않으셨나요? 하지 않았느냐. 이제 혹시 이렇게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21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21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고 이남 일녀를 두었다. 이남. 이남 일녀를 두고, 사실은 일찍 이혼을 했고, 일찍 이혼을 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숙명적으로 이러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무인년에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질병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질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질병은 바로 뭐를 보느냐 하면, 질병을 보는 방법은 병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병부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부살. 그래서 무인년에 왔으니까 48세
정축년에 주는 병자 정축, 정축년에 요 축이 바로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지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축이 뭐냐 하면 병부예요. 병부. 병부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혹시 작년부터 축관제 5가 상천살이 되거든요. 상천 원진이 되니까 병들게 하는 살이다. 정화는 바로 불이잖아요. 불화.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래서 혈액에 해당이 되거든. 혈액에 해당이 되는데 정화는 축을 보면 바로 무덤이 돼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화가. 그래서 바로 어떠냐 하면 요 약한 불이 정화 약한 불이 요 어디로 무덤의 흙은 바로 이거는 물도 들어있고 여기에 귀신계니까 습기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일이 그냥 기가 다 빨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기잖아요. 어지럼증. 그리고 정신도 혼미해져. 목화심약하면. 그리고 요 축은 바로 사유축, 사축 합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또 약하게 해요. 목과 화가 약하면 바로 정신도 쇠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빈혈 핑핑 돌고 피로하고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흐려지고 뭐 그런 증세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건강했는데 그렇다 이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빈혈에 대한 약을 쓰고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식들은 어떤가요? 이분의 자식은 바로 뭐냐면 화가 화일주니까 토가 자식이죠. 여기에 자식이 있는 자식이 나타났죠. 자식이 나타나서
무토가 나타나서 일지 오에다가 제왕을 넣고 인호 화국이 되고 그래서 식상이 설기가 돼서 기라가 그런데 서로가 보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바로 훌륭하다 이거죠. 목이 토인데 자식은 이남 일녀를 줬다 그래요. 이남이다. 근데 무토보다는 오중에 들어있는 기토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둘 다 자식은 훌륭한데 둘째가 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의 관상에서 관상을 보니까 음질궁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자녀궁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눈 밑에 와잠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음질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음질궁 자녀궁은 생기가 충만하고 밝고 그 다음에 인중도 또 자녀를 보는 데인데 인중은 상법에 합당하여 두 명의 자식과 인려가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분들은 어머님 말을 잘 듣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둘째가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웃으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의 관상을 보게 되면 눈빛은 흐리고 광채가 없어요. 왜? 혼자 사니까. 그리고 얼굴 하관이 조금 뾰족해요. 그러니까 말년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얘기죠. 산근 아래 작은 무늬가 두세 줄 있다 이거죠. 산근. 산근이 밑에 수송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건강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개 내지 3개의 줄이 있다는 곳은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썹이 드문드문하고 눈썹이 짧아서 이런 관상은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하다. 이런 관상이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눈썹이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음질궁, 자녀궁은 생기가 충만하고 인중, 상법에 합당해서 자녀가 성공했다. 그러나 음질궁, 자녀궁은 생기가 충만하고 밝고 인중은 상법에 합당하여 2명의 자식과 인려가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눈썹이 눈의 3분의 2를 덮으면 눈썹이 짧은 단미, 짧은 눈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현상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